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만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익숙해진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학교에서 마스크 벗기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급식까지 거부한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박재연 심리상담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학교에서 마스크 벗기를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학생의 증언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제가 그거를 보고 물론 이런 현상들이 모든 아이들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외모에 대해서 아이들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외모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이라는 게. 그리고 모두 알겠지만 요즘은 이제 SNS 통해서 워낙에 이제 자기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보편화된 사회 현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모 스트레스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보다는 더 많이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에 마스크를 벗으니 네. 마스크 썼을 때와 이미지가 달라 보인다. 네. 이런 이제 학생들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학생들이 일종의 이제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약간은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큰 트라우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빈번하게 외부로부터 혹은 동료, 친구나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아주 작은 트라우마적인 반응들이 누적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청소년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보면 이제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와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주고받는 피드백으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자아 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의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 근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어떤 단절감이라든가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이들한테는 그만큼 상처가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저도 한 학부모 입장인데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그 학생들 간에 친구들 간의 네. 교우 관계에 있어서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스크 벗기 싫어서 급식을 거부할 정도로 학생들이 마스크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요. 네네. 근데 이런 점까지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제 10대 아이들이 모두 다 예쁘고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 나이 때 아이들은요, 그 바디 이미지, 내 몸이나 외모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연령대가 지금 초등학생, 우리 예전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런데 관심을 많았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SNS 활동들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까지 이게 많이 발달 단계가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그런 게 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건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도 걱정이다 학부모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 마스크를 내리는 행위가 모든 아이들이 싫어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마스크를 벗어서 편하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예. 이 차이가 과연 뭘까라고 저희가 볼 때 이게 누구나 내 자신을 드러낼 때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이라도 드러낼 때는 사람들이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내 이야기가 혹은 내 외모가 내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질 때 좀 이상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수치심 내지는 열등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를 발전시키는 힘도 되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마스크를 벗기 싫어서 급식까지 거부할 정도라면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우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기에 특히 제일 예민한 시점에 일종의 이제 그 마스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이게 나중에 성인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마스크는 하나의 자극일 뿐이고요.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까지 어떤 나를 드러내는 것, 네네. 타인으로부터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좀 불편할 정도로 지장을 받는다는 건 이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스키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신념 자체가 수치심이나 결함이라는 그 신념을 많이 형성한 그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기에 이런 분들은 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좀 지원받게도 되고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있으면서 뭐 예. 비대면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게 편하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 네네. 있지만 뭐 SNS나 뭐 톡 같은 네. 걸로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맞아요. 것들이 정서적인 부분이나 교우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정말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대화라고 하면 보통 시각적 정보 교환이 있잖아요. 눈을 보고 이 사람의 눈빛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관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소리의 톤이나 크기, 빠르기 이런 청각적인 정보도 중요하고 세 번째가 이제 말의 내용들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톡으로 대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청각적인 정보도 없고 시각적인 정보도 없고 오로지 말의 내용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 입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대화를 하게 되고 상대 입장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이 사라져도 답이 없으면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친구가 정말 바쁘거나 힘들어서 못 보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배려나 공감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카톡으로나 아이들이 DM이나 이런 것들로 대화를 하다 보면 멀리 물리적으로 있는 친구랑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아주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좀 더 깊이 연결되지 못하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소통 방식이 장기화될 때에는요 오히려 좀 소외감이라든가 우울감도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스크 벗기 두려워하는 학생들에 관한 문제, 또 학생들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서로 이제 톡으로 대화하거나 이런 현상, 눈을 마주치거나 이런 것들 하지 않는 모습들,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까? 지금 그 부분도 고민이 좀 되거든요. 네, 이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상으로 많은 미팅을 하게 됐었잖아요. 그것도 아닐 때에는 그냥 전화로 아니면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하게 되었는데 가급적 문자보다는 온라인상으로라도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랑 자녀들이 특히 청소년 자녀들이 톡으로 대화를 한 가정에 있으면서도 톡으로 대화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이런 경우들은 조금 지양하고 가급적 아이 방으로 들어가셔서 눈을 보고 스킨십도 좀 하시면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훈련들을 좀 더 회복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라는 보편적 욕구 자체가 서로 연결되고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간편하고 톡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스턴트하니까 즉각적이니까 이걸 많이 사용하지만 가정이나 친한 친구들끼리라도 직접 소통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일선 학교에서요.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좀 마스크를 벗고 같이 뭐 교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체육 활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그러면 훨씬 더 좋죠. 아이들이 몸을 쓰고 서로 땀을 흘리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의 몸을 이렇게 스킨십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상대하고 깊은 연결을 느끼게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타인 중심적인 사고를 키워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건 우리들이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성인들도 외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지만 정작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그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외부 활동 통해서 아이들이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 저희가 이 아이가 외모라는 것은 너를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를 개발시키고 너의 자신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집안에서 이중 메시지를 주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희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이중 메시지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예를 들면은 엄마나 아빠들이 아이를 보면 다 예쁘잖아요. 내 아이는. 그러니까 야, 너가 뭐가 뚱뚱해. 너 정말 예뻐.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를 던져요.
너 엄마 아빠 닮아서 너 최고야. 막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해주는데 막상 아이가 밥을 많이 먹으면 너 이러다 돼지 돼 이러면서 그만 좀 먹어. 이런 메시지를 아주 상이한 메시지를 동일한 사람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게 되면 아이들은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중 메시지를 부모님들은 좀 지양하시고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청소년기 아이들이 갑자기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일관된 메시지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런 대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청소년도 문제가 아니라 네. 어른들, 성인들도 마스크 착용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성인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뭐 심리적인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글쎄요, 이제 성인들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맥락에서는, 그리고 나를 조금 보호하고 싶다는 맥락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물론 선기능들도 있어요. 뭐, 화장도 덜 해도 되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이렇다는 건 있지만, 이 마스크를 내리는 행위가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임 자체를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 너무 칭찬을 많이 받으면 눈이 너무 예쁘네요 하면서 눈이 너무 멋있네요 하면서 칭찬을 되게 받았는데 이 마스크를 내릴 때 혹시나 부정적인 평가가 너무 두려워서라면 이거는 회피거든요. 네. 회피 방식은 우리가 쓰는 방어 기제 중에서 물론 약간은 건강한 방식일 수 있지만 이게 심해질 때에는 어떤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고립감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꾸 도망감으로써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외로워지고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기사를 보니까요. 일본에서도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마스크 의존이 심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스크 의존증이 유독 뭐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타나는 겁니까? 서양보다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조금 심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랑 일본의 그 유사한 문화들이 조금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부모님에게 효를 강조했고 타인 중심성과 우리라는 문화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밀리 가족이 되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만 있다라는 이 문화가 강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은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눈치 문화가 굉장히 강해져 있죠. 우리가 이걸 바로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죠. 동일성이 있어요. 이 코로나19 재유행이 뭐 다시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스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마스크가 있든 없든 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 외모에 관련된 건 어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더 가정에서라도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외모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각인시켜주지 않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건 아이가 정말 예쁘게 생기고 누가 봐도 예쁘게 생기고 누가 봐도 잘생겨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아이가 존재로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정 안에서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고요. 또 친한 친구들끼리만큼이라도 서로를 격려하고 너 참 예쁘다, 너 참 멋있다라는 말을 서로가 서로한테 해주는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는 그런 노력들, 의식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말을 가정이나 아주 친한 친구들한테 충분히 들은 아이들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마스크 벗으니까 너 별로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격려 필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재현 심리상담가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